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맞이한 평화로운 휴식 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해를 한다. 확인해보니 지난 몇십 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하며 나름 가깝게 지낸 동료의 부친상 부고 소식이다. 복잡한 생각에 아내에게 의견을 구해보니 아내는 조의금만 보내고 가지는 말라고 한다. 장례식장이 가까워 얼굴이라도 한번 비칠까 했지만 아내의 조언대로 조의금만 보내기로 하고 이내 심란한 마음을 달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 올해 70대의 문턱을 넘은 어르신이다. 긴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살면서 흔히 접하는 부고 문자 한 통에 왜 이리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일까? 그건 바로 그가 은퇴하고도 이미 몇 년이 흐른 뒤여서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끊어진 탓이었다. 그는 사실 명예롭게 은퇴한 직후에는 그나마 교류하던 몇몇 직장 동료의 경조사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거의 무조건 참석했다. 후배들이 고심 끝에 은퇴자에게 어렵게 연락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 그 고마운 마음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연락이 올 때마다 열심히 참석했다. 하지만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현장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동료들의 반응은 본인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다. 현장에 도착한 자신을 반가워하거나 초대에 응해줬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를 대하는 낯빛만 봐도 불편한 기색이 바로 느껴지고 일을 모두 치른 후에도 특별히 연락이 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름대로 지인으로 여긴 사람들에 대한 진의를 생각해서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열심히 참석했지만 이런 반응을 빈번하게 겪으며 내심 상처받기를 수차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초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초대가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한동안 심한 허탈함에 크게 괴로워했다.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끝나는 은퇴 이후 노년기에 다다라 연락이 오는 경조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다. 실제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시작한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년이라서 국면에 접어든 요즘에 들어서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적잖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인간관계는 은퇴 후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에도 해는 똑같이 뜨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매일 챙겨 입던 출근복을 옷장에서 꺼낼 일이 없어지고 늘 규칙적이던 점심시간 역시 꼭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완전히 남과 같은 사이가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다. 공적으로 만났어도 사적 친분을 긴밀히 쌓아서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도 하는 등 나이 들수록 그들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서 헤어진 인연이 자연스레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은퇴 직후에는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과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어쩌다 시간까지 내어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직장에서 은퇴했다 해도 과거 몇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렇게 질긴 인연이 그리 쉽게 끊길 리 없다. 같은 직장 같은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의 다른 생각까지 업무에 필요하다 여길 수 있기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끝나서 내가 진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역할까지 없어지고 나면 이때를 기점으로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마저 내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전 은퇴를 맞이한 지인 한 분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다니던 직장의 같은 부서에 무려 띠동갑이 넘을 정도로 어리지만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데다 의욕까지 넘쳐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아끼던 후배가 있었다. 이후 본인이 퇴직하고 나서도 그 후배가 종종 생각나서 가끔 불러 술 한잔 했다고 한다.
처음 몇 차례는 이야기를 이어가도 그저 즐거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언제부터인가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졌다. 결국 지금은 자주 만나기는커녕 가벼운 안부조차 눈치를 보며 연락마저 꺼리게 되었다. 이처럼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는 모래성과 같다. 은퇴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조사 소식은 무심히도 날아온다. 아무리 멀어졌다 해도 오래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결혼식은 자식들의 행사고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쓰이진 않지만 부고장이라도 날아오면 연민의 마음이 쓰여 고민 끝에 참석을 결정한다. 그런데 경조사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막상 일정을 마치고 나면 그저 다 지나간 일로 여겨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경조사 이후 연락을 하지 않는데 은퇴한 상사에게 연락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렵게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된다. 사회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면서 인간관계마저 이득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진다.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경조사에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경조사란 한 사람의 인생사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장례와 같은 일이며 개인적이고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들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축하해주고 애도하는 것이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경조사가 인간관계에 특별한 기여를 하여 본질과 다르게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이에만 알려야 할 일을 널리 알리고 알게 된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돈을 받게 되면서 이미 경조사의 의미가 변질된 지 오래다. 은퇴 후에 축의와 부조에 들인 돈의 절반도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된다고 한다. 만약 인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경조사 소식이 오는 대로 모두 참석하고 부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니 노후 인생을 위해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감사합니다.